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크리에이트 모드의 첫 공장인 철 공장을 짓는 법과 그 공장에 들어가는 장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무를 자동으로 수확하고 심는 나무 공장을 제작하고 원리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정해진 답이 없는 크리에이트 모드라지만 다른 방법들에 비해 효율적인 방법들은 분명 존재하는데요. 만들기도 쉽고 원리도 간단한 데다가 효율도 뛰어난 원형 나무 공장 디자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나무 공장은 풍차 베어링에 긴 톱을 달아 그걸 돌리면서 나무를 베는 장치인데요. 철 공장과는 다르게 이 공장은 하나의 컨트랩션입니다. 컨트랩션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했던 움직이는 블록들을 풀을 이용해 연결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인카트에 연결한 장치, 겐트리에 연결한 장치, 베어링에 연결한 장치 등은 컨트랩션인 반면 톱니바퀴, 물레바퀴 등 월드에 고정된 장치들은 컨트랩션이라고 할 수 없죠. 풍차 베어링의 장치를 연결해 회전시킬 거기 때문에 공장 장치가 컨트랩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컨트랩션의 원리도 가볍게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수확한 자리에 씨앗을 심어주는 수확기와는 다르게 톱은 나무를 캘 경우 묘목을 그 자리에 심어주지 않는데요. 때문에 묘목을 심어주는 장치도 함께 달아줘야 합니다. 묘목을 심는 건 플레이어의 클릭을 모방하는 기계손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기계손은 플레이어의 우클릭을 모방하는 사용 모드와 좌클릭을 모방하는 공격 모드가 있는데 저희는 기계손이 묘목을 들게 하고 사용 모드로 설정해 묘목을 심어줄 겁니다. 이 공장의 가장 큰 장점은 회전하는 데에 풍차 베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원동력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풍차 베어링은 기본적으로 동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지만 이 공장에서는 동력 생산과 동시에 블록들을 움직이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톱과 드릴 같은 장치들은 컨트랩션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움직일 때 앞에 있는 블록을 파괴합니다. 블록이 파괴되는 속도는 컨트랩션이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하는데요. 저희 나무 공장은 굳이 빠른 속도로 나무를 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풍차 베어링이 돌아가려면 최소 8개의 양모 혹은 돛 블록을 연결해야 합니다만 굳이 풍차처럼 건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아무 모양으로 붙여도 풍차 베어링은 잘 돌아갑니다. 단 베어링을 활성화하려면 우클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베어링과 인접한 블록은 베어링이 보이게끔 가득 찬 정사각형이 아닌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풍차 베어링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풍차 베어링이 회전하고 있지 않을 때 베어링 옆면의 중앙을 보고 우클릭을 꾹 누른 채로 UI를 띄워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우클릭을 놓으면 됩니다. 베어링을 작동시키려면 베어링을 한번 우클릭하세요. 풍차 베어링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풍차 날개를 제대로 베어링에 붙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풀로 블록들을 연결하려면 붙이려는 부분의 한 구석과 반대쪽 구석을 우클릭하세요. 범위 내에 모든 블록이 붙습니다. 풀로 날개를 베어링에 붙일 때는 베어링은 포함하지 않고 날개가 될 부분만 서로 붙이면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풍차 베어링이 돌아가는 걸 확인했다면 풍차 날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나무를 수확할 톱을 달아줘야 합니다. 정말 편리하게도 나무 맨 아래 블록만 톱으로 제거해도 나뭇잎을 포함한 나무가 한 번에 캐지는데요. 이 캐진 나무에서 나온 아이템들은 마치 나무를 진짜로 쓰러뜨린 것처럼 일자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톱으로 채취한 아이템을 바로 상자에 넣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냥 풍차 베어링을 활성화하기 전에 컨트랩션에 상자나 통 같은 저장고를 달아주면 됩니다. 컨트랩션에 상자와 같은 저장고를 풀로 붙이면 컨트랩션이 수확한 모든 아이템들이 자동으로 저장고에 저장됩니다. 이는 카트, 겐트리 등으로 만든 컨트랩션에도 적용됩니다. 추가로 0.5.1 버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컨트랩션에 달린 상자도 열어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쉽게 나무를 수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수확할 때 나뭇잎에서 나올 확률이 있는 막대기, 사과, 그리고 묘목 등의 아이템도 전부 상자에 담기게 됩니다. 설치한 톱들도 풀을 이용해 모두 풍차 베어링의 날개에 붙이는 걸 잊지 마세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풀 선택 영역을 겹치면 사각형이 아닌 모양으로도 블록들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무를 캤으니 묘목을 그 자리에 심어줘야 하는데요. 묘목을 심는 데에는 영상 초반에 설명했듯이 디플로이어, 한국어로는 기계손이라고 불리는 장치를 사용할 겁니다. 기계손을 만들려면 황동이 들어갑니다. 황동은 혼합기와 대야, 그리고 블레이즈 버너를 이용해 아연과 구리주게에 열을 가하며 섞으면 나오는 자원입니다. 블레이즈 버너를 사용하려면 안에 블레이즈를 담아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제 첫 번째 영상에 나와 있으니 놓친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기계손은 설치된 상태에서 회전력을 받거나 컨트랩션에서 움직일 경우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의 두 블록 앞에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플레이어의 우클릭을 모방하기 때문에 블록을 설치하거나 양모나 밀랍을 수확하는 등의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기계손은 장치가 묘목을 설치할 블록을 기준으로 한 칸 띄어 해당 블록을 바라보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기계손이 묘목을 심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계손에게 묘목을 들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동으로 손에 묘목을 들게 할 수 있을까요? 기계손은 컨트랩션에 연결돼 있을 경우 컨트랩션에 붙은 저장고에서 아이템을 자동으로
빼듭니다. 하지만 이대로 풍차 베어링을 활성화하면 기계손들이 수확한 나무 블록을 들고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손이 특정 아이템만 손에 들게끔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기계손이 드는 아이템을 한정시키기 위해서는 기계손의 필터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기계손 블록의 옆을 자세히 보면 네모난 칸이 하나 있을 텐데요. 거기에 원하는 아이템, 여기에서는 묘목을 들고 우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네모난 칸이 아닌 손 부분을 우클릭하면 기계손에게 아이템을 주게 되는데, 다시 회수하려면 빈손으로 손 부분을 우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필터가 설정된 기계손은 설정된 아이템만 손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미 기계손에 아이템이 들려있으면 그 아이템을 사용한 다음에 필터의 아이템을 손에 든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기계손까지 컨트랩션에 풀로 붙였다면 완성입니다. 다만 톱이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장치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주세요. 물론 나무만 필요하다면 컨트랩션에 붙인 상자를 수시로 확인해주기만 하면 되지만, 나무를 다른 곳에 자동으로 옮기고 싶다면 컨트랩션에서 아이템을 빼 월드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컨트랩션을 월드에 설치해서 멈춰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고도 아이템을 밖으로 빼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아이템 인터페이스 블록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이템 인터페이스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돌아갈 컨트랩션과 아이템을 뺄 곳에 아이템 인터페이스를 마주보게 설치하되 한두 블록 정도 떼어놓고 설치하세요. 컨트랩션이 돌아가다가 두 아이템 인터페이스가 마주보게 되면 컨트랩션은 멈추고 두 인터페이스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컨트랩션의 모든 인벤토리가 마주본 인터페이스 블록과 잠깐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 동기화가 된 동안에는 월드에 설치된 인터페이스 블록의 퍼널, 슈트 등을 이용해 아이템을 컨트랩션에서 뺄 수도, 컨트랩션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동기화는 아이템 교환이 한동안 없을 경우 멈추며, 그 뒤에는 컨트랩션이 인터페이스 블록을 만나기 전에 움직이면서 이어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뺀 아이템은 따로 상자에 분류해 보관하거나 블레이즈 버너의 연료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 공장은 재료만 있다면 비교적 간단히 지을 수 있지만, 그 원리를 파악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없이 따라짓지 않고 원리를 파악해야만 나중에 복잡한 장치들을 디자인하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마치고 난 뒤에는 꼭 여러분들이 직접 장치를 만들어 보며 원리를 알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